안녕하세요. 남스비입니다. 네,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재산권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릴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인데,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모든 정보를 영상에 다 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일까요? 예를 들면, 무언가 어떤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순 판매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께도 꼭 필요한 정보가 될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특허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뢰? 뜬금없이 무슨 얘기야? 저는 지금부터 약간 전쟁터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시장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드신 거기 때문에 저는 그에 맞추어서 지뢰라는 전쟁 무기를 가지고 특허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밟으면 터진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무기가 되겠습니다. 특허권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지뢰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특허를 받은 제품을 당연히 실시할 수 있다, 나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특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설치해 놓은 지뢰는 여러분들한테 터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가다 보면 다른 지뢰를 분명히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절대 방패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지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도 그럼 지뢰를 깔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깔아놨으니까 지뢰를 깔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지뢰를 설치하는지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허청에 나 지뢰 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나 특허 좀 내겠습니다 라고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바로 특허 출원이라고 하고 있고요.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청에서는 이 지뢰가 잘 작동을 하는 것인지, 정상 제품인지,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지뢰를 설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특허 출원의 심사라고 하게 됩니다. 특허청에 접수된 신청서가 잘 작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우수한가 등 여러가지 특허 요건들을 심사를 한 다음에 오케이, 지뢰 설치해도 된다, 특허 등록 가능하다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거를 우리는 등록 결정이라고 하고요. 심사를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거는 지뢰가 불발될 것 같은데요, 불량품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특허청에서 특허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뢰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라고 통지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수료를 더 납부를 하신 다음에 지뢰 설치 수수료, 특허 등록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납부를 하시면 특허를 드디어 등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뢰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바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요. 그냥 대충 20년 정도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뭐죠? 돈이죠. 내가 특허청에다가 언제 얼마나 많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느냐, 그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실 때 특허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비용은 출원료가 되겠습니다. 그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대략적으로 56,000원 정도를 특허청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뢰가 적당히 잘 터질 수 있는지, 불량품은 아닌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거를 심사청구 수수료라고 부르고 있고요. 심사청구를 위해서 대략 20만원 정도에서 30만원 정도의 심사청구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바로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특허 청구항당 일정 비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금액은 좀 더 유동적으로 변할 수는 있는데 대략 한 10만원 정도 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또 무슨 돈이냐? 특허 등록료라고 해서 지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구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뢰를 만들어서 심사를 받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한 것이고, 내가 이 땅에다가 지뢰 좀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땅을 또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비용이 특허 등록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료를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지뢰는 어떤 사람이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밟는 사람마다 다 터지고 여러분들께는 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뢰라고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허 트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특허 괴물 혹은 NPE, 특허 관리 전문 회사 뭐 이런 식으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이 특허 괴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저는 좀 쉽게 유령이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유령들은 지뢰를 설치를 해놓고 자기들은 유령이라서 지뢰를 밟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특허 관리 회사, 특허 유령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특허 유령들은 형체가 없는 거죠. 그냥 공중에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뢰를 밟을 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팔거나 제품을 만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특허에 걸릴 염려가 없어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지뢰를 쫙 깔아 놓으니까 누군가 하나 걸려라 그러면 바로 소송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특허 괴물, 특허 유령이 되겠습니다. 이 특허 유령들은 보통 대기업들하고 소송을 먼저 한 차례 진행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이기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좀 더 작은 기업들로 내려오면서 순차적으로 협상을 걸게 됩니다. 야, 우리 특허 굉장히 좋은 거야. 우리 지뢰 정말 잘 깔아놨는데 대기업도 밟았어. 근데 너도 밟고 있는 것 같네. 야, 우리한테 돈 낼래? 아니면 너네 똑같이 소송 한번 해볼까? 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모든 기업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죠. 이게 내려오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트롤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실 때에도 반드시 특허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허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약탈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다가 뉴스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허 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대기업이 다 약탈만 해가고 내 정보를 다 빼가기만 하고, 나는 특허 침해라고 얘기를 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는데 대형 로펌을 쓰는 대기업들한테 밀려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허 어차피 무용지물인 거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법을 피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허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허증에다가 특허 청구범위라고 해서 내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만든 거랑 비슷한 발명을 누군가 실시를 하고 누군가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제품하고 여러분들의 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등록받은 특허하고 상대방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등록받은 특허를 다 분석을 합니다. 이 특허에는 여러 가지 구성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를 살짝 피해서 가면 되겠구나. 지뢰가 여기 깔려 있는데 나는 그 옆길로 살짝 돌아서 비슷한 거를 만들어야지 하고 대기업들은 회피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허라는 지뢰를 내가 적절하게 설치를 해놓지 못한 탓에 대기업이 그 피해가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내가 특허를 만들 때 모든 샛길까지 다 막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큰 길을 좀 막아두고 대기업이 회피하지 않도록 회피하는 것이 어렵게 특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홀로 특허 출원 영상, 나홀로 상표 출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가장 안전하게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권리 범위를 많이 확보하고 그런 특허를 위해서는 변리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현실적으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특허청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돈만 해도 한 100만 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변리사한테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이 들 수가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큰 지뢰를 설치를 하고 싶다 혹은 지뢰를 여러 군데에 잘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변리사한테 꼭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지뢰를 밟았어요. 누군가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당신 내 특허 침해한 것 같습니다. 돈을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경고장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장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내가 어떤 지뢰를 밟은 것인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다쳤는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만큼 큰 피해가 있는지를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치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고장을 보내오셨다면 그 경고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특허를 가지고 나한테 경고를 했는가, 경고장에 특허 번호가 없다면 당연히 그냥 허풍이겠죠. 통상적으로 경고장에는 어떠어떠한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당신들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하거나 우리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을 텐데, 그 특허가 어떤 특허인지 특허 번호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경고장 내용에서 특허 번호를 살펴보셨다면 그 특허 번호를 키프리스에 검색을 해서 이 특허가 도대체 어떤 특허인지, 내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하고 이 특허가 내용이 같은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 비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청구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이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위험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실 테니까 가까운 특허법인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너무 허무맹랑한 특허를 가지고 우리는 이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경고장을 날려왔다고 한다면 그 경고장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제품은 당신이 말하는 특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이 말한 특허의 구성요소 각각이 우리 제품에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답변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특허에 하나하나 매칭을 해서 다시 경고장을 보내올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 사람 특허 좀 잘 알고 있네 라고 해서 포기하고 다른 기업을 또 물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특허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하나 또 획득을 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해두는 전쟁터의 지뢰와도 같은 것이고, 이 지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뢰를 설치하겠다라는 신청서를 낼 때 돈을 내셔야 되고, 지뢰가 정당한 지뢰인지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지뢰 매설 허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지뢰를 매설하기 위한 땅을 사는 특허료, 등록료를 또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어떻게 약탈하는가에 대해서는 지뢰를 잘 회피해가는 길을 열심히 대기업은 살펴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경로를 잘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리사와 상담을 한 다음에 지뢰 사이즈가 큰 지뢰를 매설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 내가 지뢰를 밟았다라고 해서 경고장이 날아오게 된다면 그 경고장의 내용이 합리적인지, 그 특허가 정말 제대로 된 특허인지를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의 제품하고 그 상대방의 특허가 적절히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서 상표 이야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